자, 오늘은 아이키도 손목 뒤집기 기본 개념 잡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이키도 손목 뒤집기 할 때, 그러니까 많은 분이 아이키도 손목 뒤집기에 대한 로망이 있는 것 같아요. 로망. 왜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일단 한번 그게 뭐냐면은 아이키도 손목 뒤집기의 로망이 뭐냐면은 찍기. 더 보여줄까요? 찍기. 이렇게. 이런 거죠. 들어가 주시고. 그러니까 뭐냐면은 지금처럼 이렇게 상대방의 손을 잡아서 내가 상대방을 360도 확 돌려가지고 패대기 칠 수 있을 것 같다. 이런 거 배우면은 아이키도 손목뒤집기 배우면은 어느 누구나 내가 잡는 사람은 360도로 확 뒤집어가지고 이렇게 멋있게 뒤집을 수 있지 않을까. 이런 로망을 갖고 있는 거죠. 그게 아마 그 아이키도 연무 중에서 이제 다이나믹한 연무를 보여줄 때 그런 것들이 나오고 영화에서도 아이키도 손목 뒤집기가 나오면서 최근에 이제 존윅이었나요? 존윅 같은 데 나오면 상대방 거기서도 영화에서도 한 360도 확 돌아가지고 떨어지잖아요. 그리고 애니메이션 같은 경우에서도 코테가이시가 나올 때 그런 식으로 표현을 하니까 아마 대부분의 분들이 아이키도의 손목 뒤집기는 상대방을 360도 돌려가지고서 팍 패대기 칠 수 있는 기술이다라고서는 아마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러나 좀 그런 어떤 로망을 가지신 분들한테 좀 실망을 드리는 것 같아서 좀 죄송하기는 한데 아이키도의 손목 뒤집기를 만약에 한다고 그랬을 때 일반적으로 그렇게 넘어지지 않아요. 그래서 손목 뒤집기를 했다라고 그랬을 때 어떻게 넘어지게 되냐면은 상대방의 중심을 무너뜨리는 거기 때문에 이렇게 했을 때 엉덩방아를 크게 찢게 되거나 또는 그나마 좀 이제 세게 걸렸다라고 했을 때 상대방의 몸이 돌아가면서 후방 낙법을 치게 돼요. 이런 식의 형태가 나오게 됩니다. 이게 일반적이에요. 이거는 그러니까 내가 아무리 기술을 잘하고 못하고의 문제예요. 그러니까 내가 기술을 못해서 이 사람이 안 돌아간다가 아니라 원래 구조가 이렇게 했을 때 무너지는 구조이기 때문에 당연히 뒤로 넘어지는 거예요. 그렇게 이해를 하셔야 돼요. 360도 돌아가는 게 아닙니다. 근데 360도 돌아가는 건 뭐예요? 그럼 360도 돌아가는 건 뭐예요? 그랬을 때 그것이 잘못됐다라는 의미는 아닙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손목 뒤집기를 했을 때 이 사람이 아이키도를 많이 한 사람이에요. 아이키도를 많이 했고 아이키도를 많이 했기 때문에 이거에 적응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했을 때 또 낙법을 할 수 있는 거죠. 회전 낙법을 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그 기술이 나오는 거죠. 그렇게 해서 그러셔야지 무조건 어느 사람이나 잡아서 360도 돌릴 수 있다. 그렇진 않습니다. 일반적으로 그렇진 않아요. 이건 상대의 문제이기 때문에 이 사람이 기술을 거는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상대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케미를 할 수 있는 사람, 아이키도에 적응이 돼 있는 사람, 많이 연습을 한 사람들, 그리고 후방 낙법, 회전 낙법을 할 수 있을 경우에는 손목 뒤집기를 했을 때 360도 돌아가지고 받아줄 수 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는 그렇게 넘어지지 않는다. 그런 식의 낙법이 이루어지지 않는다. 그리고 역설적으로 만약에 모르는 사람을 이 사람이 잘 몰라. 아이키도를 모르는 사람인데 처음 접해보는 사람인데 내가 손목 뒤집기를 했는데 이 사람이 확 360도를 돌았다. 이 얘기는 뭐냐면은 내 타이밍에 맞춰서 이스케이프, 즉 이 기술을 탈출하고 있는 거예요. 탈출하고 있는 거라고요. 역설적으로. 그럼 안 걸렸다는 얘기예요. 기술이 거꾸로 얘기하면 이스케이프라는 거기 때문에 안 걸렸다는 의미가 되기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손목 뒤집기를 처음 접하시는 분들이 우리가 영화 그리고 다이나믹한 연무 또는 애니메이션 이런 거를 통해서 손목 뒤집기는 상대방의 팔을 잡아서 내가 360도 돌릴 거야. 이런 멋진 기술이야. 죄송하지만 그건 아니고 그건 연무라든지 아니면 기술을 후방 낙법을 해줄 수 있는 분들, 경험이 많은 분들이 받아주는 거다. 이렇게 좀 이해를 해주셨습니다. 잘못된 건 아니에요. 잘못된 건 아닙니다.
그렇게 해서 훨씬 더 아름다운 어떤 모습을 보일 수 있는 거, 그리고 호쾌한 모습을 보일 수 있다는 측면에서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뭐든지 다 그렇게 된다. 그리고 그렇게 돼야지 좋은 기술이다. 이런 생각은 좀 안 해주셨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그래서 손목 뒤집기 파트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손목 뒤집기에서 제일 핵심적인 게 뭐냐면은 손목 뒤집기는 사방 던지기의 낮은 버전이에요. 사방 던지기의 낮은 버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난 영상 사방 던지기 영상 보시면은 상대방의 손목이 비틀리면서 첫째는 그거죠. 상대방의 팔이 몸통에 붙어 있지 않아야 돼요. 상대방의 팔이 몸통에 딱 단단하게 지키고 있으면은 내가 비틀려고 해도 버틸 수 있어요. 상대방의 몸으로부터 팔이 떨어져 있어야 됩니다. 떨어져 있는 느낌이 들어야 되고 손목이 비틀리면서 팔꿈치가 고정되고 어깨가 고정되고 허리까지 돌아간 상태에서 상대방에 빠져나와서 사방 던지기를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난 영상 찾아보시면 될 것 같아요. 사방 던지기. 손목 뒤집기는 낮은 거예요. 그 사방 던지기를 낮게 한다 그러면 똑같은 원리는 동일합니다. 그래서 몸통으로부터 손이 떨어져 있어야 돼요. 몸통으로부터 손이 떨어져 있어야 되고 그리고 넘어갈 때 아까 전에 사방 던지기가 이쯤에서 시작했다라고 하면 손목이 이렇게 뒤집힌다고 그랬어요. 손목이 위쪽에서 뒤집힌다라고 본다 그러면은 손목 뒤집기는 밑에서 뒤집어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상대방이 이쪽으로 한번 볼까요? 이렇게 했을 때 손목을 막 아프게 뒤집는 게 아니라 아프게 비틀고 이러는 게 아니라 손목이 비틀리면서 사방 던지기가 같죠. 사방 던지기처럼. 근데 사방 던지기가 위라고 그러면 손목 뒤집기는 밑에서 이렇게 뒤집어지고 동일합니다. 사방 던지기하고 동일하게 팔꿈치가 고정되고 어깨가 고정된 상태. 이 상태에서 손목이 밑으로 가면서 뒤집어지면서 이쪽으로 눌러줬을 때 상대방이 넘어질 수 있다라는 거죠. 이때 지금처럼 몸이 정면을 바라보고 있다 그러면 걸리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는 여기서 더 뒤집어져서 허리까지 와야겠죠. 이런 상태. 이런 상태가 되고 이런 상태에서는 꼭 손목을 꽉 비틀지 않아도 넘어가요. 그죠? 이렇게 되는 거예요. 다시 한번 이쪽으로 보여줄까요? 이렇게 해서 보여주겠습니다. 상대방의 사방 던지기하고 동일합니다. 사방 던지기하고 동일하게 팔이 몸통에 붙어 있지 않은 상태. 몸통에 붙어 있지 않은, 떨어져 있는 상태. 그런 상태에서 손목이 비틀리고 팔꿈치가 비틀리고 고정되면서 어깨도 고정되고 비틀리고 고정되고 경우에 따라서 허리까지 비틀릴 수 있어요. 이런 상태. 이런 상태에서 손목이 아파서 넘어가는 게 아니라 이 구조가 넘어가기가 딱 좋은 구조인 거죠. 오케이? 그래서 손목 뒤집기라는 거는 사방 던지기의 낮은 버전이다, 낮게 하는 버전이다라고 생각하면 거의 맞을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그러면은 코테가이시를 갖다가 순서대로 어떻게 진행을 하는 게 어떤 순서대로 어떤 포인트들을 지키고 가야 되는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상대방이 공격선 라인 하나 잡아주시기 위해서 정면 타나. 오케이. 이쪽으로, 반대쪽 손으로. 공격선 라인 잡아주세요. 오케이. 이렇게 들어왔습니다. 공격선 라인이 정면으로 지금 들어오고 있는 상태죠. 이 상태에서 상대방의 손을 손목 뒤집기를 하겠다라고서는 잡으면은 잡을 수가 없어요. 왜냐? 보는 입장에서는 이렇게 한번 봐볼까요?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한번 봐볼게요. 상대방이 들어오는 것을 내가 여기서 손목뒤를 잡겠다라고 그러면 실제로 보는 관점은 제가 보는 시야는 점이 돼요. 선이 아니라 점이 돼요. 점이 되고 이걸 잡으려고 했을 때 잡기가 어려워요. 일명 우리가 보리쌀 게임 하죠. 보리쌀 잡는 게임. 이거 아세요? 보리쌀. 오케이. 이런 게임과 비슷해요. 그럼 여기서 이걸 잡으려고 했을 때 굉장히 어려워져요. 점을 잡아야 되기 때문에 했다가 잡으려고 그러면 뒤로 뺄 수도 있어요, 이 사람은. 네. 그죠? 그리고 더 위험한 거는 공격선 안에 있어요, 지금 제가. 그래서 잡으려고 했는데 공격선이 계속 들어와 버리면 잡기가 어렵다라는 거죠. 이건 못 잡아요. 잡을 수가 없어요. 거의 불가능에 가까워요. 제자리에서 잡는다라는 거. 그래서, 그리고 또 하나. 공격선 안으로 들어와서 설사 잡았다라고, 잘 잡았다라고 해도 이 사람은 바로 백해서 뒤로 당겨서 반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잡기도 어려울 뿐더러 반격당하기도 좋고 자칫 실수하면 이 공격선이 나를 밀고 들어와서 내가 공격을 당하게 되는 구조에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상대방이 공격선이 들어왔을 때 상대의 사각으로 서야 됩니다. 항상 사각에 있어야 돼요. 오케이? 다시 한번. 사각에 있어야 돼요. 아까 전에는 점이었죠. 점이었는데 지금은 선이 됐어요. 선. 그럼 이 사람이 설사 이 손을 철수한다 그래도, 여기서 철수한다 그래도 제 선 안에 있어요. 그쵸? 이해 가시나요? 제 선 안에 있습니다. 할 수 있는 구조예요. 아까 전하고는 다르죠. 이 상태에서 잡았을 때 상대방이 밀거나 또는 당기거나 공격선 안에 들어가 있는 것과 상대방의 사각에 들어가 있으면은 상대방을 터치했을 때 내가 컨트롤할 수 있는 위치에 있다. 즉 사각으로 들어가는 게 첫 번째 포인트입니다. 오케이? 이해 가시나요? 무조건 상대방의 손목 뒤집기를 성사시키기 위해서는 상대방의 사각으로 들어와 있어야 된다. 이게 첫 번째 포인트. 두 번째, 공격선으로 상대가 들어왔습니다. 사각으로 들어왔고 상대방의 손목을 잡을 겁니다. 상대방의 손목을 잡을 건데 힘들이 있어서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이 손목을 잡으실 때 당겨요. 자꾸 당깁니다. 그럼 이렇게 공격선이 돼요. 상대방이 칼을 가지고 막 혹시나 들어왔다라고 그랬을 때 그게 좋겠죠. 잘 들어왔는데 이거를 당기면은 제 몸쪽으로 다가오잖아요. 위험해지는 거죠. 그럼 어떻게 잡아야 돼요? 밀듯이 잡아야 돼요. 예? 상대방이 들어왔다고 해서 밀듯이 잡아야 돼요. 상대방이 밀듯이. 그리고 만약에 위에서 내려왔다. 왔는데 이쯤에서 이제 제가 사각에 들어오겠죠. 밀듯이 가면서 내려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잡는 포인트를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두 번째 포인트는 사각에 섰다. 그리고 상대방의 손이 어떻게 된다? 상대방의 손은 밑으로 내려와야 돼요. 상대방의 손은 한 배꼽 이슈 정도? 이 정도로 내려와 줘야 되고, 그리고 상대방을 밀듯이 잡아야 돼요. 밀듯이. 그래야지 공격에서부터 나를 지킬 수 있다는 거. 두 번째 포인트. 오케이? 정면에서 찌르기가 들어오던 아니면 또 상단으로 찌르던 사각으로 들어와서 이 손이 밑으로 내려와 있는 상태가 됩니다. 왜 밑으로 내려가야 돼요? 여기서 하면 안 돼요? 그랬을 때 조금 있다가 가겠지만은 손목 뒤집기는 낮춰서 던져줘야 돼요. 근데 이미 높인 상태에서 잡아버리면은 상대를 컨트롤하기 어려워져요. 그렇기 때문에 손은 무조건 두 번째 포인트, 다시 한번 정리해 볼게요. 두 번째 포인트, 들어왔을 때, 정면에서 들어왔을 때, 사각으로 들어오고, 상대방의 손은 낮춰져야 되고, 그 높이는 내 배꼽이나 띠 정도의 높이로 가야 되고, 잡는 손은 밀어내듯이 해야 됩니다. 필요에 따라서는, 여기서 이제, 필요에 따라서 상대방의 중심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살짝 당겨줄 수도 있고요. 또는 낮춰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것은 지금 현재보다는 기본기에서는 중요한 부분은 아니니까 상대방을 밀어내고 있다라는 식으로 해주시면 이게 두 번째 포인트. 그 다음에 자, 이거 내려놓고 자, 세 번째 포인트로 가겠습니다. 세 번째 포인트 정면으로 한번 해볼까요? 들어왔고 사각으로 섰습니다. 상대방이 손이 밑으로 내려가도록 밀어내듯이 이 위치로 갔죠. 여기까지가 두 번째 포인트였어요. 세 번째 포인트는 뒷손으로부터 멀어지는, 이 손의 반격으로부터 멀어지는 쪽으로 한 걸음 디디세요. 한 걸음을 디디십시오.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죠. 흔한 것들이 가장 많이 사용되는 게 상대방 쪽으로 뒤쪽으로 전환하는 겁니다. 오케이? 가장 많이 사용하는 거. 그리고 이 방법도 괜찮습니다. 바로 밀어내듯이 멀어지는, 뒷손의 공격으로부터 멀어지는 위치. 오케이? 이쪽으로 한번 가볼까요? 했을 때 사각으로 들어왔고 상대방의 손은 사각으로 들어왔고 상대방의 손은 내 배꼽 띠 정도 위치가 되고 내려져 밀듯이 돼 있는 상태, 밀듯이 잡는 상태. 그 다음에 상대방으로부터 멀어지는 쪽으로 발을 딛는다. 멀어지는 쪽으로 발을 딛어내시면 됩니다. 가장 흔한 방법으로, 가장 많이 쓰는 방법이 이쪽으로 전환을 하는 거죠. 그랬을 때 상대방의 공격선은 이렇게 돌아오는 형태가 되겠죠. 오케이? 그래서 뒷손이 바로 닿지 않도록.
요 상태. 여기가 세 번째 포인트가 됩니다. 중간에 잠깐 빼먹은 어떤 설명이 있는데, 아까 전에 손목을 잡을 때, 손목을 잡으실 때는, 그냥 이렇게 덥석 이렇게 잡는 게 아니라, 엄지손가락이 새끼손가락의 손목 쪽의 뿌리, 그리고 검지손가락의 뿌리, 이 부분 쪽에 손가락을 대주셔야 됩니다. 오케이? 이해 가시나요? 오케이. 다시 한번. 그래서 상대방이 정면으로 들어왔을 때 손 잡고 나서 요 손목을 잡는 형태는 이렇게 쥐는 게 아니라 엄지손가락을 세워서 새끼손가락의 뿌리와 검지가 아니죠. 약지 손가락의 뿌리 쪽에 엄지손가락을 대서 잡는다. 이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세 번째 포인트까지 나왔습니다. 그래서 멀리 도망가라. 앞부분부터 다시 한번 정리해 볼게요. 정면타 들어왔고 반대쪽으로 들어왔고 사각으로 피했고 상대방의 손을 낮춰주면서 띠나 배꼽 높이를 낮춰주면서 손목을 잡을 때는 어떻게 엄지손가락이 새끼손가락과 약지손가락의 뿌리 쪽에다가 엄지손가락을 받친다는 느낌으로 잡아주고 상대방으로부터 멀어지는 쪽으로 한 걸음을 딛습니다. 여기까지가. 그 다음은 상대방이 이제 움직이기 시작할 거죠. 움직이기 시작하고 이 발을 옆으로 공간을 열어줍니다. 멀어지는 것과 같은 느낌이에요. 멀어지고 그리고 앞으로 나가면서 상대방을 넘겨주게 됩니다. 이때 아까 전에 처음에 설명드렸던 이 사방 던지기, 낮은 사방 던지기의 동작이 나와야 돼요. 다시 정면. 사각으로 섰습니다. 밀어내듯이 상대방의 손목을 잡았고 엄지손가락은 약지와 새끼손가락의 뿌리를 잡고 있고요. 그 다음에 멀어지는 쪽, 상대방의 뒷손부터 멀어지는 쪽 한 걸음 딛고 그 다음에 상대방이 들어오는 이런 각도를 생각해서 한 발이 더 멀어지고 그 다음에 앞으로 나가면서 이 손을 덮어 올립니다. 손을 동일하게 이 사람의 모양과 동일한 손 모양으로 만들어서 앞으로 나가면서 내려줍니다. 그때 다시 일어나 보시죠. 그때 이런 식으로 되면 안 돼요. 지금 보이시나요? 이런 식으로 되면 안 돼요. 뒤에 손이 닿죠, 저한테. 이 상태로는 위험한 상태가 됩니다. 그래서 아까 전에 처음에 말씀드린 핵심 개념이라고 말씀드렸던 상대방의 손이 비틀리면서 이런 구조. 이런 상태에서 손을 덮는 구조. 했을 때 손목 뒤집기가 걸린다. 다시 한번. 하나. 멀어졌고 뿌리 잘 잡아주시고 발을 벌리면서 멀어지고 그 다음에 나가면서 이 사람의 구조가 낮은 사방 던지기의 구조가 되게 해서 넘어간다. 네? 이게 손목 뒤집기 기본적인 전체적인 포인트 다 잡아본 겁니다. 여기서 이제 손목 뒤집기를 하면서 이거를 하면서 가장 많이 이제 오해하시는 부분들이 이거를 아프게 하면 넘어갈 것 같다라는 생각 때문에 여기를 세게 비트세요. 그게 아니라 아까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손이 사방 던지기의 구조에서 내려가는 거예요. 이렇게 볼까요? 한번 이 상태에서 뒤집어지면서 팔은 펴져 있고 이 상태로 내려가는 구조죠. 비트는 게 아니에요. 이거 덮어서 이 구조로 뒤로 넘어가게 해주는 구조라는 거. 이 부분 이해해 주셔야 돼요. 자,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손목 뒤집기를 잘 하는 방법, 그러니까 손목 뒤집기를 잘 연습하고 싶어요, 잘하고 싶어요라고 했을 때 제가 추천드리는 방법을 하나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검을 잡으세요. 한 사람이 검을 잡고 있고 반대쪽으로 오른손이네요. 일로 가볼까요? 뒷손에 검을 잡아주세요. 단도를. 뒷손에 단도를 잡아주고 그 다음에 이 사람이 잡으러 오는 패턴은 앞손, 빈손으로 조금 더 설명해 볼까요? 이거를 숨겼다라고 하죠. 숨겼다라고 하고 이 사람이 내 멱살이나 이렇게 잡으러 오는 이런 개념. 이해 가시나요? 상대방이 뒤에다 칼을 숨기고 있어요. 상대방이 뒤에다 칼을 숨기고 있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조금 더 뒤로 가볼까요? 상대방이 뒤에 칼을 숨기고 있고 저를 잡으러 들어오는 상태. 그러니까 저는 판단했을 때 이거를 손목 뒤집기로 처리해야겠다라고 판단하고 일로 사각으로 섰습니다. 그리고 잘 잡았어요.
밀어내듯이 뒷선에 공격이 있을지도 모르니까 이런 식으로 해서 한 걸음 더 멀리 뒤로 빠지고 근데 이제 저 사람이 이제 칼이 등장한 거죠. 그랬을 때 여러분들이 만약에 손을 갖다가 비틀어서 던질 거야 이러면은 뒷공격에 분명히 맞을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된다? 항상 뒤에 공격이 있다라는 패턴으로 하고 저 뒷손이 나한테 닿지 않게 던진다 그러면 손목 뒤집기가 잘 걸리는 거예요. 근데 흔하게 이제 오류가 나오는 것들 중에 하나가 들고 갈까요? 들고. 앞손에다가 단도를 앞손에 제가 쥐었다라는 개념으로 자꾸 하다 보니까 뒷손이 겁을 안 먹어요. 뒷손 아무것도 없을 거야. 이것만 처리하는 거에 집중하고 있다라는 거죠. 실제로는 뒷손이 있을 수도 있는 거예요. 뒤에 칼이 있을 수도 있는 거고 타격을 할 수도 있는 거고 경우에 따라서 발차기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전에 손목 쥐기 처음에 했던 부분들을 갖다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면 지금 정리입니다. 상대방의 공격선이 있을 때 상대방의 공격선 앞에서 이 점으로 들어오는 거를 잡으려고 그러지 마세요. 잡을 수가 없습니다. 굉장히 어려워요. 잡았다 하더라도 위험해지는 구조가 된다. 두 번째, 그러니까 어떻게 상대방의 사각으로 서야 된다. 그래서 선으로 만들어야 된다. 상대방의 팔을 선으로, 점에서 선으로 만들어야 되고 상대방의 손은 내 허리 라인으로 잡아줘야 되고 밀듯이. 왜? 이거 자체가 나를 공격할 수도 있으니까. 그리고 뒷손을 항상 걱정하면서 발이 이 뒷손의 공격선으로부터 멀어지는 쪽으로 한 걸음을 디뎌 주십시오. 그리고 상대방이 움직이기 시작하거나 또는 움직이지 않더라도 내가 이 공간을 열어서 멀어지는 쪽 해놓고 이 상대방의 팔을 꺾는 개념이 아니라 낮은 사방 던지기를 한다라는 이런 느낌, 낮은 사방 던지기로 한다는 느낌으로 상대방의 손에 그대로 덮어 씌워서 내려주는. 이렇게 하셔야 제대로 된 손목 뒤집기를 할 수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무리, 손목 뒤집기 이 부분이 좀 얘기가 더 들어가는데 손목 뒤집기는 원래는 던지는 기술이에요. 손목 뒤집기라고 해가지고 혹시 뭐 던지는 기술처럼 오해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원래는 마무리까지 있어요. 제압기까지 들어가는 게 손목 뒤집기의 완성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찌르기. 습관적으로 던지는 거라고선 손을 놔버리는 연습을 자꾸 하시면은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다시 한번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제압까지 하셔야 되는 거예요. 거기가 손목 뒤집기의 마무리예요. 보통 이제 통상적으로 빨리빨리 연습하기 위해서 손을 놔주는 경우가 있는데 원래 근본적인 건 손을 놓지 않고 제압까지 들어가는 게 손목 뒤집기입니다. 반대쪽 손으로 잡고 찌르기. 손을 놓는 순간에 공격선으로 들어와 버려요. 상대방이 공격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요. 잡고 마무리를 하셔야 됩니다. 한 번 더 마무리, 찌르기. 손목 뒤집기는 마무리까지 있는 거다. 이렇게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이키도 손목 뒤집기였습니다. 여러분들의 로망을 깨서 360도 확확 돌려가지고 패대기 칠 수 있는 로망을 깨트려서 죄송하긴 한데, 정합적인 걸로 봤을 때, 정합성으로 봤을 때, 손목 뒤집기라는 것이 무기를 항상 상정하고 있는 거고, 사방 던지기의 낮은 버전, 그리고 상대방을 빨리 통제해서 밸런스를 깨고, 중심을 깨서 들어가는 거는 우리가 했던 일교 입신 던지기, 사방 던지기의 어떤 공통된 아이덴티티를 그대로 지키고 있는 기술이구나. 확 휘둘리고 팔 아프게 하는 기술이 아니라 일교 입신 던지기, 사방 던지기와 같이 중심을 깨트려서 밸런스를 깨트려서 상대방을 제압하는 기술이구나. 아이키도는 원래 이런 거구나. 이런 거를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